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사주가 비겁이 많을 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많을 때 시리즈예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비겁은 비견 겁재를 아우르는 말이죠. 사주 8글자로 봤을 때 일간과 같은 오행이 많다라는 거예요. 월지, 일지를 포함해서 3개 이상, 그렇지 않다 해도 4개 이상이면 비겁이 많다라고 하죠. 비겁의 역할이 뭘까요? 나를 비롯해서 친구, 형제, 동료, 나의 승부욕, 나의 기운, 고집아집, 에너지가 모두 비겁입니다. 비겁이 많다라는 것은 이것이 세진다라는 거예요. 일단 비겁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나죠. 나 자기 자신부터 보는 거예요. 이 나의 자의식이 아주 강한 거예요. 자존심, 고집, 자기 기준, 승부욕, 독립심. 설령 그것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관성이 비겁을 꽉 잡고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고 눌려져 있다 해도 그 기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강한 건 강한 거죠. 비겁이 천간에 많다면 이상이 높은 자의식이라고 하고요. 지지에 비겁이 많다면 현실적인 자의식이에요. 그리고 비견이 강하다면 주어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울렁 더울렁 같이 하자 같이 가자 이런 가치의 개념을 장착한 자의식이고요. 겁재가 강하다. 주어가 나인 거죠. 타인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다소 개인주의적인 자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는 일단 내가 알아서 가는데 네가 따라올 테면 따라오고 말 테면 말고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무엇이든 비겁이 많고 강하다라는 건 일단 주어가 나인 거예요. 내가 해봐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므로 사업가의 기질이 강하겠죠. 사업가가 아니라도 누구의 지시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비겁이 많은 사주인데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직장에 나의 포지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업종이다, 포지션이다. 그럼 전혀 문제가 없겠죠. 비겁이 많다라는 건 의존 심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니까 자수성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아셔야 돼요. 비겁 다자가 자수성가를 지향한다라는 것이지 무조건 성공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저 주어가 내가 하겠어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비견 얘기하면서 비견이 많으면 우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조차도 이 개념은 협동이 아니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너를 데려가고 같이 가겠다라는 심리인 것이죠. 리더십 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비겁이 많은 사주는 사공이 많은 일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사주 8글자로 볼 때 일간이 나이지만 만약 월간에도 나랑 같은 얼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월간의 얘 입장에서 보세요. 일간이 떨떠름하죠. 서로 그런 거예요. 네가 뭔데 자꾸 건드려? 같은 거예요. 그리고 비겁이 많다면 아무래도 재성을 나눠 먹고 찢어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먹을 파이가 작아지는 것이죠. 내게 돌아오는 성과가 조금밖에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잘 나눠 먹으면야 괜찮은데 이것이 자칫 밥그릇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비겁이 많다라는 것은 동업 안 돼요. 동거래, 보증 다 마찬가지예요. 같이 도모하는 것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비겁이 많은데 상관까지 떡하니 원국에 있다 이러면 아주 결과물에서 절단이 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래서 돈 빌려달라 이러면 그냥 밥이나 먹자. 내가 살게. 애들 용돈이나 줘. 이 정도로 해야지. 차용증 이런 거 쓰셔봤자 아무 소용없다. 못 받는다. 의미 없다. 라고 하겠습니다. 십성으로도 볼까요? 일단 비겁이 많다라는 것은 나 자신이 강한 거잖아요. 절대 강자죠. 나의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다른 십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고개를 절레절레, 혀 내둘레둘, 징글징글해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비겁이 많다고 무조건 와! 내가 맞아! 외적, 행동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지만 결정적일 때 굽히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는 듯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 알았어. 그래 네 팔뚝 굵다. 하지만 여전히 전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주에 비겁이 많을 때 이때 식상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보겠습니다. 있으면 좋죠. 일단 상관보다는 식신이 좋고 식신이 재성까지 예쁘게 생지하고 있다. 그럼
아주 부자예요. 잘 풀리죠. 식신이 있다면 운전으로 보면 포장도로예요. 스무스하게 자기를 발현하는 것이고 상관이 있다 그러면 비포장도로죠. 난폭하게 오프로드처럼 자기를 발현하는 거예요. 식신상관이 같이 있다 그럼 주로 오프로드를 선호하는 것이고요. 막 가는 거예요. 비겁 다자에게 식상을 볼 때는요. 여튼 재성의 유무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늘 같이 보시는 거예요. 재성이 없는 비겁 식상은 그냥 실속 없이 깨춤만 추는구나.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것이죠. 육친 가족의 관점으로도 보겠습니다. 식상은 여명에게 자식인데 비겁이 많으면 식상 자식이 비겁 엄마에게 엄청 기가 눌리겠죠. 엄마가 엄마 본의로 자기 기준으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죽은 자녀를 만들지 않으시려면 엄마가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에너지가 넘치니까 다 해주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이럴수록 자녀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내가 하는 게 속이 편하고 그래도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으셔야죠. 스스로 하도록 교육시키시고 너는 너, 나는 나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모두 다 주리. 내가 다 해주리. 너는 나만 믿어.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뭐 이런 건 자식을 안 풀게 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사주가 비겁이 많을 때 재성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비겁이 극하는 것이 재성이고 그 많은 비겁이 지금 재성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재성 입장에서 보면 기가 질리죠. 부담스럽습니다. 비겁이 재성에게 왕 몰려가요. 둘러싸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서로 내 거다 네 거다 주장하고 여기에 재성의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남녀로 볼까요? 남명으로 보면 재성이 여자잖아요. 만약 남자 사주가 비겁만 어마어마하다. 이런 비겁 태과 사주의 남성분은 비추입니다. 그나마 이런 사주에 관성이 온전히 잘 앉아있다. 그럼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관성도 없고 또는 약하고 또는 관성이 충하고 또는 공망이고 광고고 힘들죠.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피해! 연애할 땐 너무 좋죠. 남자다움, 벽치기, 짜릿해. 나만 믿어, 듬직해. 오늘은 여기 가자, 리더십. 자신감 넘치고 적극적이고 또는 아주 지극정성이고 그러나 여자 입장에서 내가 그 남자의 어장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후회합니다. 폭력성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힘든 거예요. 시작만 그럴싸한 거죠. 남편감 아니에요. 사윗감 아니에요. 이 사람이 듣자 하니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미안합니다. 사실 비겁 다자가 우리 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다행인 건 사주 인구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끼리 비밀이고요. 당하는 사람 잘못이지 뭐. 저는 그래도 말했어요. 알아서 잘 처신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남성분들을 봐도 끄떡없는 여자 사주들 있잖아요. 궁합 봐서 이런 비겁 다자를 핸들링하는 여자분들과 만나셔서 해로하시면 되고요. 자, 재성을 돈으로 볼게요. 돈으로 보면 말씀드렸듯 돈 요만큼 놔두고 이 많은 비겁이 서로 찢어먹게 하기 딱 십상이죠. 이런 비겁이 많은 사주는 또 돈에 대한 채우고 싶은 무력이 어마어마해요. 군겁쟁제니까 테이크해도 감질맛이 나거든요. 먹어도 배가 안 불러. I'm still hungry. 해서 비겁 다자는 재물운이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장간이 재성의 합이 아주 잘 이루어졌다 해도 나가기도 엄청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꺼내놓는 재물은 내 돈이 아니구나. 숨겨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묻어놔야 되겠구나. 수중에 없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주가 비겁이 많을 때 관성 보겠습니다. 비겁이 많은 분들은 정말 아주 많이 관성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있어야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관성은 자신의 자율계 컨트롤러라고 하잖아요. 참을성이라든지 너무 독존으로 가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라 할 수가 있겠죠. 폭주하지 않기 위한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비겁이 많다라는 건 8글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성이 비겁을 제압할 수는 없어요. 그저 사회적 규범, 규칙을 그때그때 인지시키는 수준이에요. 뭐 운전하다가 지정 속도를 단속하는 카메라 같은 거죠. 관성은 물리적인 제어가 아니에요. 그저 움찔 기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보면 움찔하잖아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라 할 수가 있죠. 육친, 가족으로도 볼게요. 여명에게 남자고 남명에게 자식이에요. 관성의 남편이 아내를 이기고 관성이 자식을, 아빠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단지 비겁 다자인 분들은 내 남편과 또는 남명의 이 자식을 보면서 그 와중에 폭주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 직시의 어떤 규제 역할입니다. 관성은 일간에게 직장이기도 하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관성이 있거나 없거나 비겁다자는 종속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뭐 보자 못 참아요. 그러나 규칙을 알려주면 그 매뉴얼대로 따라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다자는 하라 마라 잔소리가 아니라 규칙, 매뉴얼을 앞에 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만 부여하면 되는 거죠. 괜히 뭐 얼만큼 했냐 가져와봐라 안 먹혀요. 바로 이별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주가 비겁이 많을 때 인성 보겠습니다. 인성은 엄마죠. 재성은 아빠고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자식이 비겁이 많으면 통제가 될까요? No, 안 돼요. 특히 인성 엄마는 매우 기가 빨리겠죠. 비겁 다자에게 인성은 자신을 채우는 배터리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비겁이 많다 그러면 엄마의 가치관, 철학을 직선 코스로 주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회적인 선회가 중요한 것이죠. 인성은 배터리이지 조정 핸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뭐 이건 조심해 뭐 이런 정도지. 자 이렇게 이거 해봐. 이건 안 되죠. 듣지 않습니다. 안 들려요. 뭐 해. 이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노력과 준비와 말이 장황하게 좀 해야 되는 거죠. 엄마가 내가 말이야 A안, B안, C안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요건 요렇고 엄마는 뭐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렇게 밥 세 그릇 먹고 이렇게 길게 부드럽게 다정하게 고압적이지 않게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으로 보면 내가 알아서 하는데 이 인성은 뭐냐면 내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요럴 때 출동하는 거예요. 마무리 수습을 해야 되니 어떤 상황 정도의 투입이 되는 것이지 뭐 하나하나 경과를 보고받고 이것은 꿈이죠. 비겁 다자가 인성을 보면 자기 고집 기준이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로 봐도 뭐 이런 분들은 동기부여가 중요하고 내가 꽂혀야 하겠죠. 그러려면 엄마가 원하는 환경에 자녀를 자주 노출시켜야 되고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구조인데 만약에 어떤 비겁 다자의 자녀가 만약 어리다. 이렇다면 마무리 짓는 교육 또 어떤 인류의 사회성, 규율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사주가 비겁이 많을 때 비겁 보겠습니다. 이것은 행운에서 대운이든 세운에서 또 비겁이 들어올 때겠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겁 입장에서 크게 데미지가 없어요. 내 신변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기준에서 움직였고 자신감이 넘쳤고 또 자신의 성향에 큰 변화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종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격국 중에 종격이라고 있어요. 너무 한 오행이 강해서 당할 재간이 없어. 그러니 처음부터 여기에 종에서 납작 엎드려서 순종적으로 사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종격이에요. 그런데 비겁이 많다라는 건 종왕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종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한데 내가 나한테 뭘 종해요? 내가 나한테 뭘 고개 숙일 게 있겠어요? 그러므로 종왕격이라는 것은 행운에서 비겁이 또 들어왔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와, 제 성격 진짜 대단하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대신에 비겁이 많은데 또 비겁이 또 들어와서 어떤 10,000명의 적군이 들어와도 끄떡없는 이순신 장군님은
될 수가 있겠지만 결과물적인 것까지 성공적인 건 사실 아니에요. 재성이 더 쪼그라들 수 있어요. 해서 비겁 다자가 비겁이 또 들어올 때는 무엇보다도 재산 운영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죠. 비겁이 많을 때 목화토금수 오행으로도 보겠습니다. 목기운부터 볼게요. 목기운 비겁이 많으면 어떨까요? 목은 시작이고 도전의 의미예요.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청소년의 시기고요. 계절로는 봄이고요. 푸르른 나무입니다. 이 기운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목기운 태거사주는 시작이 기가 막혀요. 끝내줍니다. 자신만만함이 있어요. 이 자신만만함의 근거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브리핑할 때 윗분이 물어요. 이 프로젝트 자신이 있나? 네, 자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냥요. 그냥 자신 있습니다. 뭐라고? 같은 기운이죠. 연기를 했네. 자, 준비가 안 된 듯. 도전! 해볼 만하다. 나는 된다. 해보자. 아자아자. 이런 거예요. 목은 위로 자라든 옆으로 자라든 한 방향으로 자라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면 나아가는 힘, 저력은 인정. 멋있습니다. 그러나 목기운은 경험과 연륜이 약한 이런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병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고 싶고 또 하죠. 잘 따지진 않습니다. 앞으로의 경우의 수, 뭐 이런 것들이 약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설령 결과가 안 좋아도 나는 해봤기 때문에, 도전했기 때문에 후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후회는 없는데 어느 면에 이런 무모함 때문에 주변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목 비겁 다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 비겁 다자는 꼼꼼한 금이나 수기운의 사람이 좀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좋죠. 화 비겁이 많은 분들은 어떨까요? 이 화기운의 특징을 보면 되겠죠.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성장판이 닫힌 청년, 젊은이고요. 계절로는 여름이고요. 열정이 넘치죠. 창의력, 아주 좋죠. 밝고 솔직하고 가식이 없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서 시행착오도 겪었기 때문에 아주 무모하지도 않아요. 불이 무모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쫄보 많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 뭐 여기까지는 아니라도 산전, 수전 정도까지는 겪어본 거죠. 그래서 화기운이 처세가 좋습니다. 의외로 깍듯한 분들이 많아요. 특히 월지가 관성이거나 관성이 일찍 들어온 사주면 더 매너, 품위가 두드러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화기운이 많다라는 건 성격이 급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화의 성향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것이죠. 무모하거나 즉흥적이거나 특히 상관, 식상, 뭐 그리고 편인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무모함이 강해지는 거예요. 화만 많다고 무모한 것은 아니에요. 토 비겁이 많을 때는 어떨까요? 이 토의 특징은 무던한 것이 특징이에요. 뭐 혼자 소가리를 할 뿐 주변인은 잘 몰라요. 그 엄마 앞에서 사이좋은 형제같이 보이지만 식탁 아래로 막 투닥거리는 것과 비슷하죠. 토가 많으면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면이 많습니다. 속을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한번 터지면 무섭습니다. 만약 사주 원국이 땅뿐인데 땅천지인데 또 행운에서 토가 들어와요. 이때 지축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거죠. 지진이 나면 쓰나미도 몰려오고요. 집도 부수고요. 해서 진술충미 토가 많은데 또 들어온다. 그러면 사건 사고가 크게 터지는 거예요. 아예 위성에서 보는 지도가 바뀌죠. 토충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아프고 돈 잃고 몸 잃고 사람 잃고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립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고립이 된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라는 게 아니라 시야가 좁아지고 묻혀지는 거예요. 생매장처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향적으로는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지고 남의 말 안 듣고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건강적으로 볼 때도 토가 많으면 물기를 말리니까 몸에 순환계에 적신호가 오는 거예요. 토가 많은 분들은 혈류순환 진짜 잘 관리하셔야 돼요. 몸의 순환이 막히고 정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다사주는 정말 수기운의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수기운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금 비겁이 많을 때는 어떨까요? 목기운, 화기운은 발산의 기운이고 금기운과 수기운은 수렴의 기운이에요. 목화는 위로 올라간다면 금수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나마 물은 프레임이 없잖아요. 그릇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유연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 금기운은 정으로 쪼개든 불로 녹이든 강제성을 두지 않으면 스스로의 확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금다자는 원칙, 자기 기준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 원칙이 대단한 거죠. 만약에 금 비겁이 많다면 강직, 강건, 또 강한 의지, 집념, 고집, 네 편, 내 편, 그로 인한 강박, 편집증, 뭐 이런 부분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이 많은 분들은 설령 여리여리해 보이고 말도 말랑하고 친절하고 상냥해 보여도 친해지면 알게 되죠. 말이 매섭습니다. 언중유골이라고 하잖아요. 말에 뼈가 있는 거죠. 바른 말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말 때문에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금태관인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의 호불호가 아주 강합니다. 이것은 비겁뿐 아니라 다른 십성의 금기운이 많아도 이 기질은 마찬가지죠. 금 비겁이 태과한 이런 사람과는 적으로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로 아군이 아니라면 적당한 거리 두기는 필수죠. 만약에 금 비겁 다자가 적군이다. 그럼 그냥 지나가는 솔바람 같은 적군은 없어요. 저도 그냥 지진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겨도 부상이 커야 되는 거예요. 금 일간 다자는 이 상대의 데미지도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죠. 이것은 신약한 금일간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일간에 월지를 낀 3개, 4개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금, 비겁, 태과 사주는 화기운이 정말 중요하겠죠. 화의 유무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녀관계로도 볼까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성끼리 서로 우위를 점하고 뭐 이런 건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애인이 배우자가 금태과일간이다. 그렇다면 상식선에서 인류애를 가지고 그냥 무조건 잘 지내시는 거예요. 물론 금이 많다는 건 반듯하죠. 쿨하죠. 그런데 싸워야 하는 상대방으로 만난다. 그리고 심지어 화가 없는 금다사주다. 그러면 얼른 회유책으로 협상하시거나 도망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일간이 스포츠 선수로 하면 아주 제격인 거예요. 업상으로 보면 금이 많으면 금의 업상이 좋다고 하죠. 권력기관, 또 금융, 의료, 중공업, 뭐 철제를 다루는 업, 인테리어, 뭐 칼잡이, 무역, 뭐 분석하고 결과가 분명한 그런 업상에 잘 맞습니다. 수 비겁이 많으면 어떨까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유동성이에요. 고이면 썩어요. 흘러야 돼요. 그리고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한 길 물속도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들어가 봐야 아는 거죠. 물이 많다는 건 물속에 수자원이 많은 거예요. 수자원은 달리 말하자면 재능이죠. 재능이 많고 생각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고 예술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건 장점이고 단점은 만약에 물에 잠식된 사주면 조울, 우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신경성 질환으로 극단적인 쓰나미가 몰아칠 수가 있는 것이죠. 물이 많다는 건 타오행 입장에서 보면 땅도 적고 또 나무의 뿌리도 적고 불도 꺼지고 금은 좀 좋은데 금도 계속 물속에 있으면 부식이 되겠죠. 정신적으로는 침체될 수가 있고 물리적으로는 이 사주 원국에서 볼 때 가장 취약한 오행이 이 물로 인해서 좀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해서 물은 끊임없이 활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많은 사주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끄집어내어서 쓰는 것이 좋겠죠. 무형의 자산이라는 건 몸 쓰는 업상보다는 정신의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복적인 닫힌 결말에 누가 하든지 결과가 똑같은 거 말고요. 말하자면 머리 쓰는 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든 기획이든 내는 것이죠. 또한 물은 흘러야 되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업상은 불리합니다. 뭐 은행원이든 사무직이든 뭐 이런 업상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좀 가만히 앉아있는 업상이다. 이럴 때는 여행이라도 자주 가시고 취미활동이라도 여러 가지로 병행하시는 것이 좋죠. 자, 비겁이라는 것이 본능계란 말이죠. 나의 의지, 나의 생각에 기준하고요. 비겁이 많은 분들 중에 귀가 얇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의 의지를 꺼내버리면, 잡아버리면, 이러면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방향키를 잘못 잡는 거죠. 비겁 많은 분들은 어떤 오행이든 매우 성격이 급해요. 무조건 천천히 신중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오늘 못해도, 오늘 안 했어도, 아시죠? 절대로 안 망해요. 남들이 2번 생각하면 나는 4번 생각한다. 무조건 이렇게 실천하셔야 돼요. 안 늦어요. 그리고 비겁 다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간여지동이잖아요. 이 간여지동의 분들 중에서도 심지어 지장간마저 비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 을묘, 신유, 임자일주죠. 왕지의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분들이 주변에 있다, 비겁 다자 중에서도 스스로 개척해 가는 분들이에요. 가만히 둬도 잘 산다. 너무 뭐라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왈가왈부 뭐 이래저래 이러쿵저러쿵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을묘, 신유, 임자일주가 만약에 특히 나의 자식이라면 더더 그래 알았어 파이팅 필요하면 얘기하고 뭐 이런 정도로만 응원만 하셔도 충분하죠. 사주가 비겁이 많을 때 다 했습니다. 많을 때 시리즈 다음 시간인 사주가 식상이 많을 때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차갑습니다. 뭐 날도 그렇고 시국도 그렇고 마음도 차고 몸도 차고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견디고 어쨌든 잘 되는 방향으로 정의로운 방향으로 멈추지 말고 가야죠.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 여기는 어디?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입니다.